인정하는 말이 나거나 나의 파트너거나 내 자식일 경우 그리고 내 직장 동료일 경우 인정하는 말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잘해도 90점은 먹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나 이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는 말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파트너나 내 자식이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이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때 칭찬한 말을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적은 다음에 배우자에게 사용해보고 사용했을 때 그 날짜를 적어보세요. 그 노트는 아마 사랑의 책이 될 것이고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나 그 친구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뽐나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식의 입을 통해서 내 파트너에게 전달이 반드시 될 거거든요. 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니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혀로 하는 선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말로 칭찬하는 것은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그때 이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고 칭찬하는 거예요. 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근거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칭찬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 자기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나 당신은 성공할 거야. 그건 당신이 잘하는 것이잖아. 라든가 당신 마음이 결정되면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말인데 말을 독하게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죠. 사랑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표현하고 당신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기꺼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가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해와 화해이지 벌어지는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뭐가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명령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실은 똑같은 말인데 명령하듯이 말하지 말고 부탁을 하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을 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상사처럼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쪼그라들게 되죠.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명령으로 들리면 친밀해질 가능성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모르게 돼요.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명령이 아니라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표현을 청유형으로 부탁형으로 바꿔보세요. 명령은 yes만 있는데 부탁하는 것은 배우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할 기회를 주고 사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한다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쁘게 하겠다는 감정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명령으로는 사랑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고 사랑의 감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사나
책을 읽다가 인정하는 말들을 보면 기록하시고,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나 친구로부터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기록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당사자가 없는 데서 인정하는 말을 해보고, 그러면 배우자는 그 이야기를 결국 듣게 되고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장모님에게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면 장모님은 확대해서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칭찬하고 직원을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인정하는 말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1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이런 사람은 행동보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격려하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에 더 크게 상심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아이가 제1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그 아이에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아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정말 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것을 본인은 그냥 한번 뱉었지만 아이는 평생 기억하고 가슴에 이렇게 멍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 고마워, 네가 좋아, 미안해, 당신 멋져,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 곁에 꼭 붙어 있을게. 그리고 칭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진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칭찬 기술을 익혀서 사용하더라도 칭찬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은 입에 발린 칭찬,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 없이 말하면 상대방은 칭찬하는 사람을 못 믿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표현하기 힘들 경우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고, 칭찬 기술을 잘 쓸 수 없을 때는 그냥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심이에요.